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따를 때는 옆에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 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려왔어요. 제대로 된 집은 아닙니다. 자, 오늘 명절과 관련해서 제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작이라고 하는 잔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술잔 작잔인데 원래 쓰던 잔이 이런 형태예요. 아니, 요거는 아니고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요거는 요즘 이제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가짜 잔입니다. 이거 뭐 어디에 쓸까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그냥 빼갈 잔으로 쓰는 거예요. 오래된 건 밑에가 이게 굽이 있는 거는 제사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없으면 제사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침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제사용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기는 다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세 발로 돼 있으면, 여기 지금 발 세 개잖아요. 세 발로 돼 있으면 그게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발이 나오거나 원형이 나오면 찌부작자부작 한다니까. 이게 평평도가 잘 안 맞아요. 수평이 잘 안 맞는데 세 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삼각대는 왜 세 발인가? 그거는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도 언제나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가 세 발인 거예요. 그래서 세 발짜리 그릇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연대가 오래 간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잔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뭐 잔 돌리지 마라. 잔 돌리는 거 아니다. 제사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만 사람들이 뭐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렸어요. 뭐 전주이씨 집안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저런 잔의 형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있는 거지. 지금 원형 잔이기 때문에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있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따를 때는 옆에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 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려왔어요. 제대로 된 집은 아닙니다. 편입된 걸로. 조선 말에 편입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례 기준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룰이 그냥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게 종묘제례학이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이거든요. 2001년인가 등재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연하고 하는 것들이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그 맥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께 다시 중국으로 어느 정도 이상 수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께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다 시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일반 집들은 간소화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이라고 하는 잔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설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 실제로 종묘제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설이 돼 있죠. 지금 잔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따르는 건 앞에서 따라요. 그래서 요 진설된 것만 딱 보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잔 돌리는 거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향로에서 뭐 잔을 돌린다는 둥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향로가 여기 있습니다. 잔은 어디서 받냐면 여기서 받아요. 이 앞쪽에서. 그래서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향로 위에서 잔을 돌렸어요. 다 편입입니다. 편입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집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야매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냥 편하게 사시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대로 그랬어요. 이러면 그냥 좀 편하게 사시던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 룰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고기가 올라가요. 되게 재밌어요. 생고기가 올라가요. 그게 화식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는 불로 익혀먹기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종묘제례에서는 아주 오래된 사람들까지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가정제사에서는 사대봉사까지만 하고 지금 종묘제례 같은 경우는 화식 이전 사람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상황을 보면 여기서 잔을 받잖아. 지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 사람이 재관이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이 이쪽에 관련해서 있는 사람이면 제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된 거를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이래서 3명이 잔을 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 3번 정도 이렇게 드는 건 가능해. 근데 이걸 뭐 3바퀴를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도 물어봐. 돌리는 룰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향로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저쪽에 있다고, 저쪽에 향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잔을 받아서 어떻게 돌려? 그냥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에 향로가 있는 집만 본 거야. 그러니까 야매만, 시작부터 야매만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돼. 그걸 왜 버티는지 내가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왜 버티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진짜.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례랑 관련된 유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는 안으로 제자예요. 나중에 불교는 또 약간 다릅니다. 불교는 약간 달라요. 물론 불교도 뭐 향로 위에서 잔을 돌린다거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룰은 똑같아요. 단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불교의 제, 49제, 천도제, 예수제, 그거는 밖으로 제자고, 그래서 재개하고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유교의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냥 사진에 이게 지금 종묘제례예요. 여기서 지금 봤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서 보셔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도 저거를 다 동영상으로 다 올려놔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검색만 해보면 네 말이 맞구나. 저건 맞서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아니다. 뭐 밤나라 하는 거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룰이 있는 문제라니까요. 룰이 정해진 문제예요. 그래서 잔을 따를 때 꺾어주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3번 꺾어준다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원과 관련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원, 아원, 종원. 그러니까 3번 하는 건데 그걸 요즘은 그냥 혼자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잔을 드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잔 형태를 봐봐. 이런 잔 형태는 이게 돌리기는 그렇고 들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돌리거나 하는 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향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향하고 제사는 같은 룰이 아니에요. 제사는 은나라 때 반경이라고 하는 은나라 제, 그러니까 후대로 말하면 황제급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는 제라고만 했어요.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 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황제가 없어. 그래서 은나라 때는 제, 주나라 때는 천자 이렇게 불렀어요. 명칭이. 그래서 18대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고, 요거를 전문적으로는 매니즘이라고 합니다. 조상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를 매니즘, 사람숭배, 어떻게 보면 조상숭배, 그렇게 아주 고유한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하고 향은 불교를 타고 들어온 외래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결합된 거일 뿐이지 절대 처음부터 요게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과 잔이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향하고 유교의 특징은 술래거든요. 주례입니다. 주례. 그러니까 술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특징은 다례입니다. 차례예요. 차례. 차를 올려요. 그러니까 향하고 차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는 차 안 마셔요. 인도는 차 안 마셔요. 인도는 우유를 마시거나 안 그러면 물을 마셨고 차를 안 마셨어.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차라는 것과 결부돼서 술을 쓸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오계라 그래서 5번째 불음주가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다방 아닙니다.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에 가면 물담배 피는 데가 그냥 우리처럼 흡연구역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기대 앉아서 물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대화를 해. 이바구를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말하면 약간 아고라 같은 느낌? 그런 다방이에요. 그런 다방. 그래서 그런 다방 문화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도 지금같이 막 우려 마시는 차가 아니에요. 끓여 마시는 차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리차 같은 느낌으로 차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국자로 떠마시면서 이제 계속 이바구 하는 거지. 그리고 국자로 떠서 마셨기 때문에 잔을 쓰는 게 아니고 완을 쓰는 겁니다. 좀 큰 거를 써야 국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안 흘린다고. 국자는 크고 찻잔이 작으면 따르는 과정에서 옆으로 삐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완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려 마시는 전통들이 강화되면서 찻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 중심으로. 문화 코드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하고 이 유교의 재래가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하고 불교 쪽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차례 지낸다, 추석이나 설에 차례 지낸다, 그건 불교 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불교 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건 추모례입니다. 추모례. 예.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기보다, 음식을 올린다기보다는 추모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밤 예고, 밤 11시에 시작하는 밤 예고, 자시에 하는 거예요. 자시. 예. 돌아가신 날 자시니까 전날이 됩니다. 전날 23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날 23시부터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성씨에 남성들만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제주는 필참입니다. 제주는 필참. 제주는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 필참입니다. 그리고 음복까지 끝나야 제사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음복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 어른이 드시고 나서 그걸 상물림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어른이 드시고 나면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상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물림으로 어른이 드시는 남은 음식을 후손들이 먹으면서 복을 받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보면 난예고 꼭 남성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추모라니까. 현충일 같은 추모예요. 추모는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날짜가 딱 박혀 있는 거고, 누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딱 박혀 있는 거고, 추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다 해서 뭉뚱그려서 같이 그걸 그냥 기리는 거지. 기리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예하고 밤예,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달라요.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차례는 술 중심이 아니고 차 중심인 거고, 그래서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고,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추석이나 설 때 명절 차례는 추모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추모만 하면 돼요. 마치 현충일 날 순국선열을 위해서 묵념하듯이 그냥 조촐하게 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가도 문제가 없고 굳이 뭐 힘들면 제대로 채워놓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그냥 조촐하게 추모만 해도 돼요. 그 기간에. 어차피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리는 거예요. 현충일 날 내가 순국선열을 기려. 그러면 뭐 거기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막 덕지덕지 오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워낙 고마운 분들이니까 의미적으로 기려주는 거죠. 딱 그러니까 그런 정도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을 줄 수 있고, 현재 제사도 그렇고 차례도 그렇고 50% 이하입니다. 지금 통계에 따라서는 50% 조금 넘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덜면서 정리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이죠.